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피고의 경우 소송으로 협박을 받고 있을 시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협박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갑자기 만나고 있던 남자나 여자의 배우자가 이제 전화가 와서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전부 확보했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거다, 아니면 회사에 알리겠다 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그 배우자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불리한 합의서를 쓰는 것입니다. 일단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당황스러움과 또 상대에 대한 미안함에 상대가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쓰고 무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가 실제 사실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합의서 자체가 오히려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이 합의서 내용도 자체가 상대가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에 대한 미안함에 무조건 상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면 실제 비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 연락처를 넘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이 상대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소송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서로 좋은 말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그 배우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 차후 상간자 소송 진행 시 법원에서는 피고의 위자료 산정 요인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의 태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설이나 모욕은 위자료 증액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 너무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위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소송 전에 상대방과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상대방에게 부족한 증거를 오히려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위자료 증액의 요소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본인의 자백 녹음 자료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감정적으로 서로 언쟁을 하면서 욕설이나 폭언이 오가는 경우 이러한 대화 내용도 녹음이 돼서 증거로 상대 측에서 제출 시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합의서 이미 작성했는데 효력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이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높게 정하고 앞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어떠한 만남이나 연락 시 일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높은 위약벌을 달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합의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 본인이 그 내용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특이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그 약정대로 판결이 납니다. 다만 만남이나 연락 시 일회당 1,000만 원 등 위약벌 조항을 단 경우에는 그 위약금이 너무나 가다하게 높은 경우 법원의 판사님이 직권으로 그 위약금을 감액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불리한 피고 소송,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 부정행위가 인정돼서 위자료 배상 지급의 판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 산정에서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정을 잘 주장하면 실제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우가 많고,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 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 방어와 또 출석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간자 피고의 경우 소송으로 협박을 받고 있을 시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